69쪽에 1번 숙제 내준 거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신경계는 이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눌 수가 있고, 중추신경계는 뇌랑 척수가 포함이 되고요. 말초신경계는 원심성 신경과, 원심성 신경은 이제 안으로 이제 뻗어 나가는 거죠. 뻗어 나가는 거고, 이제 운동 신경이라고 하셔도 되고, 운동 뉴런이라고 해도 되고, 이건 구심성 신경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거는 구심성 신경은 감각 신경인 거기도 하고요. 근데 원심성 신경에는 자율신경과 체성신경이 있어요. 체성신경. 체성신경은 대뇌의 지배를 받는 거고, 자율신경은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근데 또 자율신경이 또 뭐가 있어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 거야. 교감신경과 또 이제 부교감신경이 있는 거야. 자, 기억에 존재하는 뉴런은 뇌신경에 속한다. 이게 되게 좀 어려운 보기인데, 뇌신경이 아니야. 뇌야, 뇌. 뇌신경이랑 뇌랑 달라요. 뇌신경은 뇌에서 뻗어나온 말초신경이야, 말초신경. 이게 맞아 보이거든요. 뇌신경이 뇌가 아닙니다. 뇌에 연결된 말초신경이에요. 골격근에 연결된 니은이 손상되면, 골격근에 연결된 거는 디귿이야, 디귿. 파킨슨병이 나타난다. 파킨슨병은 골격계에 연결된 거랑 다르고요. 그거는 이제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인데, 아무튼 파킨슨병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야. 파킨슨병은 중간내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 분비 이상으로 몸이 경직되고 자세가 불안정해지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중추신경계 질환이에요. 근데 이제 그 골격근을 조절하는 체성신경계가 파괴돼서 근육이 경직되는 거는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이라고 해. 자, 아무튼 이거 틀렸고, 디귿은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골격근에 전달한다. 이게 맞아요. 예, 체성신경계. 그러니까 근육이 움직이게 하는 게 체성신경이죠. 체성신경. 대뇌의 명령을 받아서 근육을 움직이는 게 체성신경입니다. 예, 디귿이고요. 2번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이제 그러니까 기억 부분이 이제 뇌신경이 되는 거죠. 뇌신경. 그러니까 이제 지금 뇌 척수 아니면 뇌신경인데 요걸 뇌라고 해야죠. 뇌.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척수고요. 디귿이. 동공 확장을 촉진하는 원심성 신경은 기억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동공이랑 관련된 거는 중간내긴 하지만, 동공 확장에 관련된 거는 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 동공 확장될 때 교감신경이 작용하는 거거든. 근데 그거랑 관련된 게, 교감신경은 척수에서 뻗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원심성 신경에 해당하는 게 기억이 아니라 척수에서 뻗어나오기 때문에 척수신경이에요. 척수신경. 교감신경은 척수에서부터 뻗어나옵니다. 척수에서. 니은은 연합뉴런을 구성한다. 니은 뇌니까 뇌는 연합뉴런 구성하는 게 맞죠. 척수에 배뇨 반사 중추가 있습니다. 예, 니은 디귿이 답이고요. 자,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거여서, 여기 66쪽에 다시 보시면, 그러니까 원래 중간내랑 원래 동공 반사랑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공이 축소되고 이런 거는 부교감신경에서 하는 일이고, 교감신경은 동공 확장인데,
척수에서부터 동공 확장 신경이 뻗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교감신경은 다 척수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척수에서부터 교감신경은. 근데 뭐 방광 수축이나 이제 배뇨에 대한 거는 그 중추는 배변 배뇨 그거의 중추는 척수가 맞습니다. 척수가 맞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반사 중추 배변 배뇨 반사의 중추는 척수가 맞죠, 그렇죠? 예, 척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아. 예, 척수가 다 외워야죠. 이게 4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를 나타낸 것인데 일단은 디귿은 대뇌인 거 아실 것 같고요. A가 간뇌입니다. 간뇌. 그다음 B가 중간뇌고요. 그다음 C가 지금 척수 부분, 척수. 이렇게 써있죠. 척수 중에 하나다. 물론 이제 연수랑 좀 헷갈릴 수는 있지만 연수가 있는 건 아니니까 C는 척수가 되겠죠. 약간 윗부분이 연수고. A와 B는 모두 뇌줄기를 구성한다. 뇌줄기는 중간뇌, 뇌교, 연수야, 연수. 여기 중간뇌부터 요 부분이 뇌줄기야, 뇌줄기. 근데 여기가 뇌교라는 부분이야, 뇌교. 여기가 조금 톡 튀어나온 부분, 뇌교. 그래서 A가 간뇌는 뇌줄기를 구성하지 않아요. 뇌줄기는 중간뇌, 뇌교, 연수고 여기 중간뇌, 뇌교, 연수. 기억 틀렸고요. B와 C는 모두 부교감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다. B는 중간뇌고 중간뇌 부교감신경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공 이제 축소랑 관계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C는 척수인데 척수에도 부교감신경 연결되어 있어요. 척수에 부교감신경 연결되어 있는 거는 이제 이 방광 수축 얘가 척수에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동공 축소하는 거 중간뇌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중간뇌에도 부교감신경 연결되어 있고 척수에도 방광 수축하는 게 부교감신경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괜찮아요. 중간뇌에도 연결되어 있고 척수에도 연결되어 있다. D의 겉질에 신경세포체가 존재한다. D는 대뇌인데 대뇌의 겉질에 신경세포체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회색질이고 회색질. 신경세포체가 존재하면 회색질이고 축삭돌기들이 있으면은 백색질이고 축삭돌기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답은 4번이고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의 좌측 대뇌 겉질 좌측 대뇌 겉질 운동용 부분이고 우측 대뇌 겉질 감각용 부분이네요. 단면이다. 여기에 연결된 사람의 신체 부분을 대뇌 겉질 표면에 나타낸 것이다. 기역, 니은, 디귿은 각각 손가락, 무릎, 입술에 연결된 대뇌 겉질 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역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지금 왼손가락이 움직인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좌측에 있는 신경이랑 우측에 있는 신경이 이렇게 교차되거든요. 이렇게 기역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오른손 손가락이 움직여요. 오른손. 신경이 서로 교차되기 때문에 틀렸고요. 니은이 손상되면 무릎에 감각령이네. 무릎에 감각령. 뭔가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측이니까 왼쪽 다리 무릎에서 무릎 반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왠지 그럴 것 같지만 무릎 반사라고 하는 거 중추는 뭐야? 척수지, 척수. 그러니까 이거랑 상관이 없는 거죠.
대뇌랑 상관이 없는 거야. 무릎 반사는. 뭐 느끼지 못한다 이런 거는 맞겠지만 디귿이 손상되면 입술 부분의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 감각을 못 느끼는 거니까 2번이 답이 맞죠. 예. 감각용이니까. 그 다음에 5번 환자 가와 나에서 뇌의 기능이 상실된 부위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간은 지금 뇌교 바로 아랫부분인데 이게 연수가 손상된 겁니다. 연수. 이러면 이제 그 식물인간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호흡기나 이런 게 없으면은 이제 사망하는 거야. 사실 연수의 기능이 지금 거의 사망한 거지 사실 알고 보면. 이건 지금 대뇌가 지금 안 좋은 거죠. 대뇌가.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뭐 누워는 있는 거지. 예, 나는 그러니까 생명 활동에는 별로 지장이 없는 거지 사실은. 예. 대뇌가 지금 다친 거니까. 그래서 가에서 동공반사가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공반사의 중추는 중간뇌입니다. 중간뇌에 손상은 없기 때문에 일어나긴 해요. 동공반사는 일어나. 나는 체온 조절을 할 수가 없다. 간뇌에 손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대뇌만 손상이 있는 거야. 체온 조절의 중추는 간뇌인데 간뇌는 그냥 멀쩡히 아직 나에서 나가 가보다 생명 유지를 위해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 인공호흡기 필요한 사람은 좀 가예요. 나는 대뇌를 다치긴 했는데 나머지 생명 유지는 하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이 다 정상적이니까. 그래서 1번 답이고요. 6번. 자, 중추 X의 단면, 뭐 척수죠, 척수. 척수인데 여기에 연결된 뉴런을 나타낸 것이다. 일단 이렇게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옆으로 뻗어나와 있는 애는 구심성 뉴런이면서 감각 뉴런이죠. 얘가 감각 뉴런이 이 뒤로 들어갑니다. 이거 후근이고 후근 쪽으로 들어가고 전근 쪽으로 빠져나요. 이거는 이제 원심성 뉴런이 되겠죠. 운동 뉴런. 그 다음에 B는 뭐 척수의 지금 겉질인데 겉질에는 이제 그 축삭돌기가 많아서 백색질을 띠게 됩니다. 자, X는 손가락 끝을 앞정에 찔렸을 때 무의식적으로 팔을 들어올리는 반응 중추이다. 전체적인 모습이니까 척수가 맞고요. 척수는 회피 반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맞죠? 맞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A는 후근을 구성한다. 이 맞아요. 감각 뉴런이 후근이고 등 뒤쪽에서 들어오고 운동 뉴런이 전근입니다. 앞쪽에서 배 쪽으로 나오죠. 배 쪽으로. B는 회색질이 아니라 백색질이고요. 회색질은 여기가 지금 회색으로 칠해주는 게 이게 회색질이야. 이게 회색질이고 회색질에는 신경세포체가 많은 거고 백색질에는 축삭돌기가 많은 거고. B가 백색질이죠. 틀렸고요. 3번. 그 다음에 7번에 자극에 대한 반사가 일어날 때 흥분 전달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찔렸네. 척수 반사가 일어나는 것 같고 지금. 근데 지금 이게 뭔가 움츠리기 때문에 이두박근 있는 부분은 수축이 돼야 되고 여기는 이완이 돼야 돼. 이완. 여기는 뭐 그럴 거고 이 뻗어나와 있는 얘는 감각 뉴런이고 구심성 뉴런이고 그 다음에 A는 지금 연합 뉴런 뜻하는 거. 연합 뉴런 이렇게 연결돼 주기 때문에 연합 뉴런이고 뭐 이런 것들인데 A는 척수신경에 속한다. 맞죠? 척수신경이 연합 뉴런이니까 척수신경이라고 돼 있네. 이런 거 조심해야 되죠. 척수야.
척수신경은 말초신경이야. 말초신경. 척수에서 뻗어나온 거. 이거 조심해야지. 척수라고 해야지 척수신경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연합뉴런 구성하고 있는 A는 척수인데, 틀렸네 이게. B가 전근이다. B가 전근이에요. B가 전근을 통해 나오는 거죠. 전근을 통해 나오는 거죠. 이 뒤쪽으로 들어가는 게 후근이고, 여기 앞에 여기가 전근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전근을 통해 나온다. 이 표현 맞지? A가 일어날 때 기역은 원섬유 마디에서, 기역은 지금 수축돼야 되거든. 수축될 때 H대와 I대의 길이가, 요게 수축될 때 얘 둘이 어떻게 돼요? 한참 했잖아 우리. 이게 짧아지죠. 근데 마이오신 필라멘트 길이는 원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원래 일정한 거기 때문에, 자, 이 전체적인 값은 커져야겠네요. 수축될 때 이 값이 커져야죠. H대와 I대 짧아지고,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치는 부분은 늘어나고요. 수축할 때. 근데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변화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커지는 게 맞죠? 저 값이. 답 2번. 8번에 지금 중추신경계와 기관, 기역과 니은을 연결하는 신경 A와 B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 중 한 곳에는 신경절이 있고, 기역과 니은은 방광과 눈 중 하나이다. 자, 하나는 방광이라고 돼 있고, 하나는 눈이, 위에가 당연히 눈이고, 눈이고, 요거는 방광이겠네. 자, 그 다음에 눈이 척수랑 많이 연결되어 있으면 교감신경인데, 이거는 부교감신경이야. 부교감신경. 그래서 부교감신경에서는 부교감 이렇게 설정하시면, 여기가 길고 여기가 이 신경절 이후가 짧아요. 신경절 이후가. 그러니까 신경절이 니은에 있어야 됩니다. 신경절이 B, 니은이 아니라 B군요. B. 신경절은 B에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부교감 신경이니까. 부교감 신경은 신경절 이후가, 이게 이후죠. 신경절 이후가 짧아요. 기역은 눈이 다 맞고요. B가 흥분하면 방광이 수축된다. 자, B가 흥분하면 방광이 수축된다. 근데 이것도 이 부교감 신경이거든요. 이것도 신경절 이후가 짧죠. 이거 부교감이야. 부교감 신경은 B가 흥분하면 방광이 수축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부교감 신경이 활발할 때 몸을 좀 준비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줌 같은 거를 놓쳐. 그러려면 방광이 수축해야 돼. 교감신경이 활발할 때가 이제 뭔가 긴장 상태고, 그때는 방광이 오히려 확장을 해서 소변이 안 마렵게 하는 거죠. 부교감신경이 활발하면은 방광이 수축해서 소변이 나오는 거다. 답은 5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9번에 중추신경계와 순환계를 연결하는 뉴런 A와 C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거는 이제 감각 뉴런이고,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거 보시고 알아야 되고, 여기 삐져나와 있는 거 보고 아셔야 되고요. A는 감각 뉴런이고, 구심성이면서 감각이고, 그 다음에 B는 신경절 이전이 길어. 이거는 B는 부교감이야. 부교감. 이거 알아야 돼. 신경절 이전이 길어. 이렇게 가는 거죠. 신경절 이전이 길어. 신경절 이전이 짧아. 그럼 이거는 밑에 있는 게 교감신경이에요. 교감신경.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에서 나오는 애만
니은만 노르에피네프린이에요. 신경 전달 물질이. 나머지는 아세틸콜린이야. 나머지는 신경 전달 물질이 다 아세틸콜린. 나머지는. 자, 그래서 A는 말초신경계에 속한다. 뇌에서 뻗어 나온 거고요. A, B, C 다 말초신경계가 맞고요. 기역과 니은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같다. 예, 다르다. 니은이 노르에피네프린이고 기역은 아세틸콜린. 그 다음에 C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의 백색질에 존재한다. 신경세포체는 회색질에 존재하는 겁니다. 요 점이 요게 신경세포체인데, 신경세포체는 회색질에 존재해요. 회색질. 회색질이 어디냐면 이제 안쪽이에요. 안쪽. 예, 속질. 척수의 속질이면서 회색질에 존재하는 겁니다. 신경세포체가 많이 모여있으면 회색이야. 속삭돌기가 많이 있으면 이제 백색이고. 자, 그 다음에 간은 중추신경계의 구조고, 나는 중추신경계로부터 말초신경을 통해 위와 다리 골격근에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골격근에 연결된 리을은 체성신경계고, 신경절이 없죠. 신경절이 짧은 애가 교감신경이고, 신경절 이전이 긴 애가 부교감이고, 자, 기역에서 신경세포체는 A에 있다. 부교감인데 위잖아요. 위. 부교감은 A는 지금 연수인데, 연수가 소화작용의 중추기 때문에 부교감 신경이 연수에 있는 거 맞죠? 신경세포체가. 교감신경은 신경세포체가 척수에 있는 거고요. 니은과 리을 말단에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감의 신경절 이후만 다르고요. 여기 교감의 신경절 이후만 노르에피네프린이고, 나머지는 아세틸콜린이에요. 그래서 얘는 같죠. 예, 다른 건 같다. 아세틸콜린은 같습니다. 디귿과 리을 모두 후근을 통해 나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 디귿과 리을 전근을 통해 나와야 되죠. 예. 디귿과 리을 모두 전근을 통해 나와요. 전근. 원심성이면서 후근을 통해 들어가는 거는 감각뉴런이죠. 구심성이죠. 구심성. 그래서 기억률 3번. 자, 그 다음에 11번에 표는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A에서 C인데 두 가지 특징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각각 연수, 중간내, 척수 중 하나인데 A에서 C는 뇌신경이 나온다. 예. 뇌신경이 척수에서 나오진 않으니까, 그렇죠? 예, 척수 A가. 그 다음에 중간내 뭐 이런 거 되고요. 이거는 둘 다 되죠. 물음표 C 밑에 있는 물음표도 동그라미입니다. 뇌신경이 나오긴 하니까.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자율신경이 나온다. 예. 중간내겠죠, B가. 동그라미 쳤죠, 여기 중간내. 근데 이제 이거는 부교감 신경이 나오는 거, 부교감이. 동공을 축소시키는 거는 척수에 있는 거고요. 예. 그러면 요게 나머지니까 연수가 되고요. 동공 크기 조절하는 거는 연수랑 상관없죠. X 치면 됩니다. 그럼 척수에서 동공의 크기 조절하는 자율신경이 나온다. 이거 나와요. 예. 나오는데 얘는 척수에서 나오는 거는 교감신경. 교감신경은 동공을 축소시키는 거고,
확대죠, 확대 미안. 교감신경이 이제 긴장 상태니까 동공 확대하는 거고, 요때는 이제 동공 축소죠. 자, 그 A는 동그라미가 맞고요. 그 다음에 A는 무릎 반사 준수 맞죠? 예, 척수니까. 그 다음에 B와 C는 모두 뇌줄기를 구성한다. 예. 연수, 중간내, 뇌교 이렇게 뇌줄기 구성하는 겁니다. 예. 뇌줄기는 중간내부터 해서 중간내, 연수, 뇌교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되네. 하여튼 이렇게 뇌줄기 구성하죠. B와 C는 뇌줄기 구성한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무릎 반사가 일어나는 과정이다. 중추가 척수야, 척수. 자, A는 이제 구심성이고요. 역치상의 자극이 B로 전달된다. 맞죠? 예, 일단. 근데 이게 왜 대뇌까지도 가는 거기 때문에, 망치 때린 거 모르지는 않잖아요. 망치 때린 거 이제 느끼긴 하잖아요. 그래서 B로 전달되는 거 맞습니다, 이거. 근데 얘가 펴지는 거는 이제 이게 척수 반사이기 때문에 여기로 직접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C와 D는 모두 말초신경계에 속한다. 근데 C는 척수 안에 있지? 이건 척수인데 척수신경 아니고 척수. 척수는 말초신경이 아니라 그 중추신경이죠. C는 중추신경이다. 그림을 잘 보셔야 되고요. A가 일어나는 동안 기역의 근육 원소묘 마디에서 액틴 필라멘트 길이는 길어진다. 뭐 그런 거 따지기 전에 액틴 필라멘트 길이는 길어지거나 뭐 짧아지거나 이게 아닌 거예요. 예, 이거 자체가 아닌 거야. 물론 기역이 일어나는 동안에 기역은 뭐 해야 되냐? 기역은 이완돼야지. 이완되는데 그렇다고 액틴 필라멘트 길이가 길어진다는 아니죠, 그렇죠? 예. 겹쳐진 부분이 짧아지는 거지. 그래서 뭐 액틴 필라멘트가 길어진다,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길어진다, 이런 거는 다 안 맞는 거예요. 필라멘트 자체가 짧아지거나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12번 1번이었고 넘깁시다. 13번 척수 방광 요도 골격근을 연결하는 뉴런. 많이 풀다 보니까 요런 애들은 척수다 이런 거 알겠죠? 이거 척수. 요거는 감각 구심성. 그 다음에 지금 B랑 지금 C가 있는데 요거는 신경절 이전이 긴 거네. 얘가 부교감이네, 부교감. 얘는 부교감이 맞고요. 근데 이거는 신경절이 없는 거야. 잘 보시면 B는 신경절이 없어요. 없죠? 신경절이 없는 게 체성신경계야, 체성신경계. 그러니까 대뇌의 명령으로 여기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있는 거야. 예. 뭐 이렇게 뭐 요도인가? 하여튼 요도를 이제 그 근육을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대뇌의 명령으로. 자, 그래서 A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의 회색질에 있다. A는 이게 신경세포체가 지금 회색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아예 척수의 옆으로 이제 벗어나 있잖아요. 그쵸? A의 신경세포체는 A 맞지? 예. 이게 회색질에 있는 거 아니죠? 이게 신경세포체인데 회색질 여기지, 회색질 여기 회색으로 칠하면 회색질이야 지금. 여기 있지 않죠? 백색질에 있다고 해야 될까? 이건 아예 벗어나 있는데, 척수에 벗어나 있는데. 하여튼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요. B에서 활동전이가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 요도의 골격근이 수축한다. 이 골격근 수축하는 거죠, 얘가. 요도 골격근이 수축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C의 축삭돌기 말단에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촉진되면 방광이 수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근데 부교감이지 부교감은 방광 수축을 일으키는 게 맞죠. 부교감이 방광 수축을 일으키는 겁니다. 교감은 방광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지금 소변 넣을 때가 아니다라는 거지. 부교감이 방광을 수축시키는 게 맞아요. 14번. 자, 그림은 중추신경계에 속한 A와 B에 연결된 말초신경, 기역과 니은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자, 기역과 니은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중 하나인데 심장박동이 촉진되는 거는 교감신경이다. 교감신경. 위가 소화작용이다. 소화운동 활발하게 하는 거는 부교감신경입니다. 부교감신경이 이제 소화를 활발하게 해주는 거고 심장이 빨리 뛰고 막 산소 공급 많이 해야 되고 막 이럴 때가 이제 교감신경이죠. A는 척수다. 근데 교감신경은 척수에 연결되어 있는 거야. 교감신경은 척수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A가 척수가 맞고요. 소화작용 이런 거는 연수가 중수예요. 연수고 B는 기역이 교감이죠. 틀렸고요. 부교감이라 써 있으니까. 기역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과 니은의 신경절 이후 축삭돌기 말단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 맞죠? 그러니까 교감에서 축삭돌기 이전이니까 아세틸콜린이고 신경절 이후가 되면은 노르에피네프린. 교감에서 지금은 신경절 이전이기 때문에 아세틸콜린이 맞습니다. 3번. 그 다음에 15번에 우리 몸에 정보가 전달되는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A와 C는 모두 말초신경에 속한다. A는 말초신경이 맞고 C도 말초신경 맞네. 그쵸? 일단 기억은 맞고요. 오른손 촉각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은 연수에서 교차된다. 자, 오른손 촉각 자극. 여기 오른쪽에 써 있구나. 여기가 이렇게 가네요. 이렇게 얘가 가는데 연수에서 교차돼서 좌방구로 가네. 그쵸? 맞아요. 연수에서 교차돼서 좌방구로 가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B가 손상되면 의식적으로 왼발을 앞으로 내딛지 못한다. B가 손상되면 봐봐요. B가 손상되면 이렇게 왼발을 의식적으로 반응을 못하네. 그쵸? B가 손상되면은 대뇌 명령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왼발이 의식적으로 뻗지를 못한다. 맞아요. 5번 답이고요. 표는 두 가지 신경계 질환 A와 B에 대한 원인과 주요 증상을 나타낸 것이다. 중간내에서 도파민의 분비 부족으로 일어나는 손발 떨림 불안정한 자세는 파킨슨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뇌 신경세포 손상으로 인해 기억력이 저하가 되죠. 기억력이. 그런 게 알츠하이머죠. 알츠하이머. 그래서 이거 기억은 틀렸고요. 기억력 저하는 기억에 해당한다 맞고요. A는 뇌신경에 해당한다. 이게 대뇌 신경세포는 뇌야 뇌. 뇌신경은 말초신경이 말초신경. 이게 되게 헷갈리지. 뇌신경이라고 하면은 왠지 뇌 같은데 뇌신경은 뇌에서 뻗어나오는 말초신경을 의미해서 엄청 틀릴 여지가 많죠. 대충 보다가 틀리죠. 그냥 뇌야 뇌. 뇌신경은 말초신경이다. 요거
3점을 좀 풀어볼까요? 3점 테스트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 풀었죠? 네, 해보겠습니다. 예, 되뇌 겉질 부분의 기역과 니은을 표는 A씨에 연결된 신체 부위를 나타낸 것이다. 예, 기역과 니은은 좌반구, 각각 좌반구랑 우반구 중 하나다. 근데 전두엽이라고 여기 써있네. 이쪽이 전두엽이네. 그럼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쪽이 좌네요. 이쪽이 오고. 이해 가십니까? 전두엽이 앞부분이잖아요. 머리 앞부분. 그러니까 이쪽이 왼쪽, 여기 왼쪽. 여기가 좌반구, 우반구죠. 그 다음에 자, 좌반구는 감각령이고, 얘는 감각령이고, 우반구는 운동령이래, 운동령. 그 다음에 A와 C는 A에서 C는 모두 기역과 니은 중 한 곳에 있다. A가 손상되면 입술을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운동령이네, 운동령. 얘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제 입술에 감각이 없다 이런 게 아니잖아. 운동령이고요. 운동령은 기역이니까 기역 써놓으면 되고. 그다음에 연결된 부위. 읽어봐야겠네. 그래서 A와 C는 모두 니은에 있다. 무릎과 손가락. 네? A는 기억에 있으니까 아니죠? A는 기억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 B가 손상되어도 왼쪽 다리 무릎에서 반사가 일어난다. B가 손상되어도 무릎 반사는 일어나는 거죠? 네, 척수 반사니까 척수 반사. 왼쪽 손가락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가하면 이 자극의 흥분은 기억에 전달된다. 운동령이 아니라 감각령이죠. 니은에 전달돼야 되죠. 감각령이. 예, 그래서 답은 2번. 왜냐면 이제 이게 지금 그 왼쪽 손가락에 자극을 가하면은 왼쪽 손가락을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뇌로 전달되려면 감각령에 도착해야 되는 거죠. 2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2번에 간은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뇌 구조 A에서 C의 C이고, A에서 C에서 특징 기억에서 디귿을 유무를 나는 기억에서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연수 중간내 촉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연수 중간내 촉수. 뇌신경이 나온다. 그건 뇌에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뇌신경이 나오려면 연수랑 중간내가 있어야 돼. 중간내에 이제 동그라미 쳐져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2개 쳐져 있는 데가 일단은 여기긴 한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잘 모르겠네. 무조건 반사의 중추는 연수도 무조건 반사 중추인 거고요. 중간내도 무조건 동공반사 이런 거 중추인 거고, 척수도 무조건 반사의 중추인 거야. 무조건 반사는 대뇌가 관여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다 동그라미 쳐져 있어야 되는데 기억 아니면 디귿이 특징 중에 될 수가 있죠. 예, 하여튼 니은은 아니지, 그렇죠? 예, 얘는 니은은 아닙니다. 호흡 운동 조절 중추다. 연수네, 연수. 그래서
연수는 3개. 연수는 3개. 중간내는 2개. 척수는 하나. 그러니까 A가 척수네요. A가. 그러니까 동그라미 7회가 척수는 하나 동그라미 해야 되는데 나머지 다 2개로 지금 중간내 연수 3개, 2개, 3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요 부분 무조건 반사 중추가 저 기역이네요. 그쵸? 기역이 무조건 반사. 얘가 무조건. 근데 무조건 반사는 다 동그라미 쳐줘야 돼. 이게 3개 쳐줘야 돼. 예. 그러니까 C가 연수죠. 그 다음에 B가 중간내죠. 그 다음에 중간내 연수 2개 동그라미 치는 게 뇌신경. 얘가 뇌신경 디귿이 뇌신경. 그 다음 남은 게 호흡운동 조절중추. 호흡운동. 호흡운동은 연수만이니까 A에는 X. 척수도 이제 뇌신경 X. 예, 이렇게 다 매칭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기억이 A고요. 기억이 A는 X다 맞고요. 기억은 무조건 반사 중추다 이런 이야기고, C는 배뇨 반사 중추는 척수입니다. 척수. 아니에요. 1번이 답이고요. 배뇨 반사의 중추는 척수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은 C세포에서 수용된 자극이 뇌로 전달되는 중추신경계에 속한 A에 일어나는 그 반응 경로다. 기억은 A와 홍채를 연결하는 자율신경이다. 기억은 A와 홍채를 연결하는 자율신경이다. 신경적, 그러니까 그 홍채 뭐 이런 거 연결하려면 홍채는 동공반사가 일어날 때 그 홍채가 수축하거나 뭐 늘어나거나 이러는 거잖아. 근데 이게 지금 뇌잖아요, 뇌. 그러니까 기억은 부교감 신경에 해당합니다. 동공을 축소할 때, 동공 축소할 때, 동공 확장되는 게 교감이에요. 눈 커지면서 동공 확장되는 게 그 교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러면 얘는 중간내겠죠? 얘는 지금 A는 중간내라는 거죠. 중간내이면서 하여튼 지금 얘는 이제 동공 축소할 때 교감신경에 의해서 됩니다. 그 정도 알면은 될 것 같고요. A는 중간내다가 맞죠? 기억이 흥분하면 동공이 축소가 되는 게 맞습니다. A 부위가 절단되어도 포도에 대한 시각 정보는 좌뇌 겉질의 시각 영역에 도달한다. 여기가 절단됐는데 좌뇌 겉질로 전달되려면 오른쪽 눈에서 와서 오른쪽 눈에서 와서 좌뇌로 전달돼야 돼.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뇌로 가는 거는, 그러니까 얘가 전달되어도 이거지, 이거. 여기로도 가기는 가나본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전달돼요. A가 전달되더라도 좌뇌 겉질 영역에 시각 영역에 전달됩니다. 딕은 맞아요, 그렇죠? 우뇌로 가는 게 절단되었으니까 5번 고르시면 되고요. 자, 4번에 그림은 반응기관, 감각기관 써 있고 뭐 A나 G 이런 애는 이제 그
구심성 뉴런이고, 그 밑에 부분 척수고 위에 부분은 뇌고요. 그 다음에 반응기가 뭐 이렇게 써 있고요. CFI는 모두 체성신경계다. 예, 이게 신경절이 없죠. 요 사이에 이 체성신경계가 맞고요. 자, 그래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 때 동공의 크기가 커진다. 그럴 때 A와 가가 일어날 때 A와 C가 모두 관여하냐. 지금 감각기관 중에 뇌랑 연결된 부분이 눈이야. 눈. 여기 눈이에요. 이 윗부분. 아랫부분은 뭐 요런 거 이제 뭐 하여튼 발이겠죠. 요런 거 예로 든 거 보니까 여기는 다리나 뭐 이렇게 되겠죠. 뭐 다리나. 그러니까 지금 뇌랑 연결된 게 눈이죠. 그러면 이제 빛이 이제 저금을 감지하는 거니까 A로 가서 B 반응 기관도 여기 뇌랑 연결되어 있죠. 이게 뇌신경인 거죠. A랑 C는 뇌신경인 겁니다. 여기 반응 기관도 이거 눈인 거죠 지금. 그래서 A와 C가 모두 관여한다. 괜찮죠? 그러니까 빛이 적어. 그래서 A가 감지해서 뇌로 전달됐어. 그래서 뭐 동공을 커지게 했지 이렇게. 네? 아 체성신경계? 아 그러네. 체성신경계거든요. 동공 축소 이런 거는 대뇌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 미안. 그러니까 얘가 체성신경계이기 때문에 이 C가 관여하는 건 아니지. 예, 그렇죠. 틀렸네. 체성신경계니까. 근데 C는 이런 거죠. 이렇게 뭐 눈의 근육을 움직인다던가 이렇게 뭐, 눈꺼풀을 움직인다던가 이런 거 대뇌가 관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에서 흥분은 이렇게 전달된다라고 되는데 느꼈다. 느꼈다고 써있네. 그럼 G에서 GT B로 가서 그 다음에 EF 맞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느꼈어요. 가서 골격근 움직여가지고 다리 옮겼어요. 근데 이거는 척수 바로 거쳐서 가면은 척수반사인 거죠. 근데 대뇌에서 느끼고 난 다음에 했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GDBEF가 맞죠. H는 척수신경에 속한다. 이런 게 어려운 건데 H는 중추신경이야. 중추신경. 근데 척수신경은 이제 말초신경이거든요. 말초신경. 이거 대충 풀면 맞게 하거든 이거를. 이게 지금 척수에 해당하는 거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중추신경입니다. 이게 연합뉴런이면서 중추신경이죠. 근데 그럼 척수라고 해야 돼. 척수신경이 아니라 이거는 연합뉴런이면서 중추신경이에요. 답은 2번 고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자, 사람에서 자극에 의한 반응이 일어날 때 흥분의 전달 경로인데 기억은 국부 마취제를 주사한 위치이고 여기에 마취제를 주사했네요. 자, 국부 마취제는 뉴런에서 흥분 전도를 억제한다. 그러네. 자, 기억에 국부 마취제를 주사하면 A에서 발생한 흥분이 C로 전달되지 않는다. 맞죠? 이게 지금 A가 감각 뉴런이죠. 원래는 이렇게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전달이 안 되고 있죠. 예. 그래서 기억 괜찮고요. B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노르에피네프린이다. 근데 지금 B는 골격근입니다. 골격근. 그러니까 골격근에 연결된 체성신경계입니다. 체성신경계. 그 체성신경계 말단에서는
아세틸콜린이죠. 아세틸콜린.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만 노르에프네프린이 나오는 거고, 기억의 국부 마취를 주사하면 뜨거운 물체가 오른쪽 손에 닿았을 때 반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무의식적인 반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무의식적인 어떤 회피 반사잖아요. 회피 반사. 회피 반사의 중추는 척수예요. 척수. 일어나는 거죠. 예. 척수 일어나는 겁니다. 틀렸어요. 1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데 관여하는 신경 A와 B를 나는 빛의 세기에 따른 동공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자, A와 B에 각각 하나의 신경절이 있고, 니은과 디귿의 말단에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서로 다르다. 하나는 노르에피네프린이고 하나는 아세틸콜린이고. 자, 동공, 홍채. 기억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있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교감이고 누가 부교감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렇죠? 동공의 크기다. A와 B는 각각 하나의 신경절이 있다. 니은과 디귿의 말단에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다르다.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동공의 크기가 감소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은 동공이 확대가 되려면 홍채가 어떻게 돼야 돼? 동공이 확대가 되려면 홍채가 수축해야죠. 동공이 확대가 되려면 이 홍채가 수축해야 돼. 홍채가 수축하려면은 니은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나와서 수축을 유발해야지 이 근육의 모양을 봐야 되나? 신경전달 물질이 다르게 근데 누가 누군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하나가 노르에피네프린, 하나가 아세틸콜린이니까 어느 게 어느 건지 결정해야 되잖아요. 디귿은 앞에 거니까 무조건 아세틸콜린. 아, 그래요? 니은 디귿이에요? 아, 그러네. 니은으로 보고 있었구나. 그러네. 그러니까 얘 다르니까 얘가 노르에피네프린이에요. 그렇죠? 네. 다른 애들은 다 아세틸콜린이니까. 니은 디귿이었군요. 네, 내가 니은으로 착각하고 있었네. 그러니까 얘가 달라야 되고 얘가 노르에피네프린이고, 그럼 얘가 부교감이니까 B가 신경절 이전이 길어야 되고요. 신경절 이전이 길어야 되고, 얘는 신경절 이전이 짧아야 되고. 일단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그래서 A가 교감이죠. 그래서 기억의 신경세포체 척수에 있는 게 맞습니다. 교감신경에서 신경세포체가 척수에 있는 게 맞고요. 디귿의 길이는 리을의 길이보다 길다. 이것도 맞아요. 그렇죠? 부교감에서 신경절 이전이 길기 때문에 빛의 세기가 P1에서 P2로 변할 때 그러면 동공 크기가 작아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리을에서
리을은 교감이니까 크게 하는 거니까 니은에서 분비되는 전달량이 작아져야 되고 기량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리을은 당연히 이제 증가할 텐데 동공의 크기가 작아져야 되니까 부교감 신경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이 증가해야 되는 거죠. 부교감은 동공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작아진다가 맞네요. 분모 커지고 분자 작아지고. 예, 맞죠. 답은 5번. 근데 이렇게 돼 있었구나. 아무튼 이러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홍채가 이런 방향이 있고 이런 방향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디귿이 얘를 자극하면 얘가 축소할 거네 이렇게. 그러니까 근육 같은 게 신경전달물질 전달되면 수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홍채가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구나. 선생님은 이제 그걸로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쪽에 연결되어 있는 애는 수축하면은 동공이 커지는 거고, 얘가 수축하면은 동공이 작아지는 거네. 얘가 가로 이렇게 동공이 이렇게 작아지겠네. 수축하면. 얘가 수축할 때는 이렇게 수축하거든요. 이쪽 방향으로. 좀 불명확하네. 이게 제일 뭐 정답이긴 하고요. 니은과 디귿을 하는 게. 아무튼 동공의 홍채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신기하게. 넘어가겠습니다. 7번. 자, 서로 다른 그 흥분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피부에서부터 오는 얘 감각신경이고 구심성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주 보니까 이제 좀 알겠죠, 그렇죠? 요것도 이제 구심성이고 감각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뒤로 들어가는 게 이제 뭐 후근이고 앞으로 나오는 게 전근이고. 근데 이제 차이는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채성신경이죠, 지금. 신경절이 없죠? 이거 채성신경이고 골격근에 연결된 거. 근데 요거는 이제 척수에서부터 나왔으니까 교감인 것 같기는 해요, 지금. 교감신경인 것 같긴 한데, 척수에서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하여튼 A, B, C 모두 말초신경계에 해당하는 거는 맞고, 그 다음에 B가 흥분하면 소장에서 소화의 분비가 촉진된다. 교감이 왔거든요. 교감신경이 활발하면 소화가 안 돼. 소화의 분비 촉진되는 게 아니야. 지금 소화할 때가 아니야. 큰일 났기 때문에 지금 소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교감신경이기 때문에 촉진되는 게 아니고요. A와 B는 축삭돌기 말단에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같다. 아니죠. B는 지금 신경절 이후고 여기는 노르에피네프린이고 요거는 아세틸콜린이기 때문에 같은 게 아니죠.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가의 중추신경계에 속한 A와 B. 자, 신경절이 있고요. 신경절 이전이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방향은 아시죠? 그렇죠? 이쪽 방향인 거. 여기가 이제 축삭돌기 맞다. 이거 신경사포치니까. 신경절 이전이 길어요. 그럼 부교감. 짧아요. 교감. 자, 그 다음에 위고. 지금 pH 변화인데, 이게 지금 pH가 떨어졌잖아. pH 떨어지면 산성인 거 아시죠? 산성이니까 위산 같은 게 분비가 많이 된 거네. 위산이 분비가 된 거야. 이거 이제 소화작용 활발해진 거죠. 자, A가 부교감이니까 부교감이 연결된 부분은 연수야, 연수. 소화의 중추가 연수고요. 나의 자극을 주면 뉴런은 기억이다. 뭔가요? 나에서 기억과 니은 중 하나의 자극을 줬대. 맞죠? 왜냐면 위산 분비가 촉진되고 이래야 돼. 그러려면은 부교감이 활성화돼야 돼요. 부교감 신경이
부교감 신경이 A니까 기억에 해당하는 거 맞죠? 니은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소화가 억제되는 게 맞습니다. 교감 신경이 활발해지면 소화가 활발한 게 아니라 소화가 억제가 되는 거죠. 소화작용 억제된다. 맞아요. 5분만 쉬었다가 항상성 하겠습니다.